오늘부터 나흘 동안 한미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하루 앞선 어제 오전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미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증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In the case of military conflict around Taiwan, there would be increased possibility of North Korean provocation.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Therefore, in that case, the top priority for Korea and the U.S.-Korean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based on our robust defense posture. We must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first.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가 이제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이다 보니까 이제 CNN 영어 자막, 영어 이제 번역이 들어간 거 시청자 여러분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대한민국에는 주한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전력들이 포진해 있는 기지인데요. 만약에 대만에 전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개입하는 사태가 된다라고 할 때 주한 미군 있는 기지들 자체도 어찌 보면 중국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들을 틈타서 북한이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 공격이라든가 혹은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 뭐 사실은 만약에 제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대만과 분쟁을 일으킬 때 당연히 북한과 공조를 해서 한반도 쪽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주한미군 전력, 그다음에 한국군 전력을 묶어놓는 역할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뭐 대만 문제 당연히 우리 뭐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뭐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대한민국부터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특히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실은 대만 상황에 대한민국이 얼만큼 개입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 측 같은 경우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역시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전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4개월 만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미사일 발사가 4개월 정도만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그것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사실 대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를 한 게 이미 그 9월 초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 8월 말에. 그래서 한 2주 정도 우리가 훈련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 을지 그 프리덤 쉴드 훈련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미사일 발사를 한다? 조금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미연합훈련 직후에 당장 뭐 북한이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없다가 그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핵을 가지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단거리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듯한 그런 그 전반적인 맥락에서 실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대한민국에 관한 핵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보내는 그런 어떤 선상에 있다. 저는 이제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은요. 얼마 전에 항모 전단이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앞에 보도에서 나오셨지만은 사실 그 지난 정권 때는 함부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북한과 뭐 유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권의 성격상 분명히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항모가 전개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보의 부담, 뭐 위협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우리도 너희들을 공격을 할 수 있다. 너희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세게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당장 핵실험을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나름 수위를 조절한 도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정거리가 예. 그 600km 정도 돼서 예. 쏜 지점에서 이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예. 지금 항모 전단이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뭐 쏜 게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라서 항모를 공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항모를 공격이야 바다에 있을 때야 예. 못하겠죠. 바다에 있을 때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정박돼 있으면 당연히 공격할 수 있겠죠. 지대지 네. 미사일로 네. 가능한 거고.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사한 지역이 이제 태천이라는 지역인데요. 네. 이 태천이 이제 200메가 그 와트 그 뭐라고 그럴까 원전을 지으려고 했던 후보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북한의 핵 탄두 같은 것들이 보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태천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 탑재라고 하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도 있고요. 발사한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가 조금 이제 짧은 한 500km 정도의 미사일이 있고요. 얘는 지금 600km 좀 이전 그 미사일보다 좀 더 사거리와 탑재 중량이 늘어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뭐 지금 당장에라도 전술핵 정도는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어쨌거나 핵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단 대한민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SLBM이라든가 뭐 기타 더 높은 수준의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핵실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단거리 핵 미사일을 우리가 충분히 너희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네, 예. 앞서서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당장 지금 뭐냐면은요. 북한의 생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20차 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입니다. 10월 16일부터 이제 며칠간 실행이 될 텐데요. 이번 20차 당대회가 중국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계속 그동안 관심 있게 중국 이슈에서 봐왔던 시진핑의 연임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임기 이게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확정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아무래도 북한이 이 시기에 대대적인 어떤 국제적인 그 흐름을 흔드는 행위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당장 기억하시겠지만요. 북한이 올 1월에 엄청나게 미사일 쏘아댔지 않습니까? 네. 1월 한 달만 해도 거의 7차례 이상을 발사를 했는데요. 근데 2월에 갑자기 뚝 그쳤죠. 바로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국은 이 그 20차 당대회 기간 동안은 네. 상당히 북한이 나름 자제할 것이다. 근데 뭐 사실은 이 그 항모 방문이 그만큼 그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핵탑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를 묘사했을 만큼 그만큼 북한에게 불편한 일이라는 그런 증거일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 중국의 이제 행사가 끝나면 예. 7차 핵실험도 뭐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뭐 일단은 뭐 한 10월 한 말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1월 8일 정도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했을 가능성이 뭐 실시할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다만 북한이 얼만큼 기술적으로 준비가 잘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29일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북한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일단 뭐 방한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와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해 나갈까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도 조금 이제 미국 쪽에 좀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지금 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이번 가지고 뭐 대통령의 방미 네.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불식시킬 좋은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